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소폭 하락하게 되면서 4거래일째 하락하는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지금 뉴욕 증시는 지난주에 있었던 FOMC에 대한 연준의 매파적인 태도를 소화하면서 맥을 추지 못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번 주에 상황이 그렇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번 주에도 굉장히 곳곳에 시장의 위험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미국 정부의 셧다운 우려감이나 지금 자동차 업계 쪽에서도 확산이 또 파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국채금리나 국제유가가 상승한다는 점도 함께 리스크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해지할 수 있는 전략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모닝쇼에서 그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말 중에 있었던 소식들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지금 잠잠해졌던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인 업무의 중단을 의미하는 셧다운 우려감이 다시 한번 현실로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보셔야겠습니다. 현행 미국 정부의 지출 관련 법들은 2023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30일에 효력이 만료되기 때문에 새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 새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다음 달 1일 오전 0시부터 연방정부의 업무 일부가 일시 중단되게 되는데요. 만약 셧다운이 된다면 공공의 안전 분야를 제외한 연방정부의 여러 부문 소속 공무원이 수십만 명이 급여를 받지 못한 채 일손을 놓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여파로 국립공원이 폐쇄될 수도 있고요. 저소득층에 대한 식료품 보조금 지급같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집행도 중지가 됩니다. 예산법안 심의 권한을 쥐고 있는 지금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 내부의 극단적인 강경론자들 그리고 당 지도부와 이견을 빚고 있는 것이 셧다운 위기의 표면적인 원인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당초에 지난 5월에 바이든 행정부는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와 계략적인 예산과 이 규모에 대해서 뜻을 모았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들은 대폭 삭감을 요구하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회계연도 처리를 앞두고 또 이런 부분들이 불거지면서 현재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도 공화당 내 예산 강경파들을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실제로 미국 정부가 셧다운을 하게 된다면 시장에도 큰 충격을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 이번 주 핵심 뉴스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부입니다. 지금 미국 자동차 업계 노사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자동차 업계가 파업한 지 일주일 정도가 흘렀는데 이번에 오히려 파업을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숀 페인 전미 자동차 노조 위원장은 현지 시간으로 22일 오전 10시 페이스북 라이브로 중계한 조합원 연설에서 이날 정오부터 파업 참가 사업장을 20개 주에 걸쳐 있는 제너럴 모터스와 스텔란티스 38개의 부품 공급센터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포드는 어느 정도 협상이 좀 진전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확대 리스크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부품 공급센터는 자동차의 판매나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딜러사에 수리용 부품을 공급하는 물류 거점입니다. 수리용 부품 공급이 그래서 중단되게 된다면 GM과 스텔란티스 서비스 센터에 수리를 맡긴 차량의 출고가 지연되는 등 고객들의 불편이 상당히 심화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3대 자동차 제조사 공장에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지 약 일주일이 지났는데 동시에 3사 노조에서 파업에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노조와 협상이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완성차 업계에는 비용 부담으로 전가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3사에 대한 부분들 주가 흐름과 함께 면밀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웰스파고에 따르면 각 업체가 4년간 부담할 비용이 7억에서 1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30% 중반의 임금 인상안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비용이 17억에서 24억 달러 수준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 커져가는 이런 파업에 대한 불협화음들 미국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살펴주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체크해봅니다. 지금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발디스 돈브로우스키스 EU 집행위원 수석 부위원장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원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유럽연합은 스스로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돈브로우스키스 부위원장은 26일까지 중국에 머무를 예정인데요. 이번 방중은 EU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디리스키링을 천명한 데 이어 중국 정부의 전기자동차 보조금에 대한 조사가 착수한 뒤에 이뤄진 일인데요. 중국은 EU의 대응을 현재 비판하고 있고요. EU 내부에서도 중국이 EU에 히토류를 비롯한 중요 원자재 수출을 제한하는 등 보복 조치를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함께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돈브로우스키스 부위원장은 25일 예정된 허리펑 부총리와 이 중국 고위관리들과의 회담에서 무역 적자나 전기차의 보조금 문제를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은 또 이번 방중 목표에 대해서 대중 무역 적자 부문별로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일단 양측 간의 과제는 균형 있게 이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EU와 중국과의 국제정세 관계들도 함께 살펴보시면서 반사수혜라든지 혹은 이런 피해들은 없는지 국내 시장까지 함께 조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말 중에 있었던 소식들 3가지 살펴드렸습니다. 모닝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